명절날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각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휴대폰 배터리가 꺼졌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한 번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그 진실이 자신이 기다리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 그렇다. 나는 그날 하루 동안 같은 식탁을 10번도 넘게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이유를 만들어냈다. 아직 안 온 것뿐이라고. 곧 올 거라고. 조금 늦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믿는 동안은 아직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명절 전날 밤은 늘 비슷하다. 집 안에는 기름 냄새가 퍼지고 창문 밖은 유난히 조용하다. 모두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밤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누군가는 부모의 집으로, 누군가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나는 그 도착지가 되는 사람이었다. 프라이팬 위에서 전이 익어가고 있었다. 지글지글. 그 소리는 오래된 습관 같은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집이 아직 가족의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람이 없어도 이 소리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다르게 하려고 했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다. 음식을 줄이고, 설거지도 먼저 하고, 며느리에게는 앉아서 쉬라고 말해주려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했다.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마. 앉아서 쉬어. 고생했지. 이 세 문장을 연습했다. 말이라는 건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평생 해보지 않은 말이라면 더 그렇다. 사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이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며느리가 나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들이 마음 편히 집에 왔으면 좋겠고, 손주가 이 집을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모든 바람은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됐다. 이 집이 오고 싶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전이 쌓여갔다. 접시 위에 하나씩 쌓일 때마다 나는 내 마음도 함께 쌓고 있었다. 기대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무게가 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나는 창문을 닫았다. 겨울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다. 내일 눈이 오면 길이 막힐 텐데.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차 막히기 전에 일찍 출발해. 보내고 나서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읽지 않음.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운전 중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은 몇 시쯤 도착할까? 올해는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이번엔 편애할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번 내일을 상상했다. 상상 속의 명절은 늘 따뜻했다. 현실의 명절보다 아침은 알람보다 먼저 찾아왔다. 시계를 보니 6시였다. 명절 아침에는 몸이 먼저 안다. 오늘은 기다리는 날이라는 걸. 부엌 불을 켰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다. 준비된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7시가 되자 나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읽지 않음. 괜찮다. 운전 중일 거다. 사람은 불안을 밀어내는데 익숙하다. 특히 기다리는 사람은 더 그렇다. 9시가 되자 식탁이 거의 완성됐다. 빈 의자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의자들을 바라봤다. 누군가 앉을 자리였다. 아직 아무도 앉지 않았다. 하지만 곧 앉을 거라고 믿었다. 믿고 싶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늘 그렇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는 TV를 켰다가 껐다.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그리고 계속 시계를 봤다. 10시. 아직 괜찮다. 조금 늦는 것뿐이다. 11시. 차가 막히는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정오가 가까워졌다. 나는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다림은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기다림이 불안이 되는 순간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자꾸 보게 됐다.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걸 자꾸 보게 된다. 식탁은 완성되어 있었다. 접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빈 의자 3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의자들을 한 번씩 바라봤다. 곧 채워질 자리라고 생각했다. 곧 조금만 있으면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엄마 오늘 못 가.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못 가. 2글자였다. 짧았다. 너무 짧았다. 나는 다시 읽었다. 엄마 오늘 못 가. 이 문장은 설명이 없었다.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음 약속도 없었다. 그저 못 온다고만 적혀 있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끊겼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됐다. 3번 들으면 그 문장은 더 이상 안내가 아니라 사실이 된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조용함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몇 시간 전과 같은 집이었는데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다. 다시 문자가 왔다. 미안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나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내가 뭘 할 건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왜 설명이 없지? 왜 목소리가 없지? 식탁을 바라봤다. 음식들이 가득했다. 아무도 먹지 않는 음식.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이 멈췄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현관 앞 움직임 감지. 나는 화면을 켰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사람.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갔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그냥 돌아갔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안 온다고 했는데. 그럼 저 사람은 누구지? 왜 돌아갔지? 왜 문을 두드리지 않았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현관 옆에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영수증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가요. 아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의 글씨였다. 왔다가 돌아간 것이다. 문 앞까지 와서 돌아간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집은 바로 뒤에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현관 앞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 돌아갔을까? 왜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질문이 하나씩 생겼다. 답은 하나도 없었다. 그 순간부터 기다림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의심이 자라는 시간.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몇 시간 전까지 따뜻했던 집이 이제는 비어있는 건물 같았다. 나는 식탁 앞에 서 있었다. 음식들은 그대로였다. 조금 전까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이유를 묻는 음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며느리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봤던 표정이 기억났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던 표정. 그때 왜 몰랐을까? 왜 그냥 지나쳤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올라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왜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 왜 차단했지? 서운함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란다. 그리고 서운함은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깐 바람 쐬는 거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확인하러 가는 거라는 걸. 경비실 앞에 섰다. 혹시 오늘 우리 며느리 봤어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타고 오셨다가 금방 나가셨어요. 차 안에서 한참 계시던데요. 울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주차장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갔다. 문 앞까지 와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울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머릿속이 시끄러워졌다. 왜 울었지? 왜 돌아갔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나는 단톡방을 열었다. 며느리 프로필이 보이지 않았다. 차단. 그 순간 마음이 굳어졌다. 아, 이 집이 싫구나. 서운함은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식탁을 바라봤다. 몇 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갑자기 무거워 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왜 나만 기다리지? 왜 나만 준비하지? 왜 나만 이 집에 남아있지? 그날 오후는 길었다. 시간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TV를 켰다가 껐다.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밤이 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는 걸. 그리고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상하게 발걸음이 느려졌다. 사람은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 문 뒤에 있을 때 걸음이 느려진다. 문을 열었다. 아들이 서 있었다. 혼자였다. 나는 그 장면을 몇 초 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의 뇌는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을 보면 잠시 멈춘다. 나는 아들 뒤를 먼저 봤다. 아무도 없었다. 계단도, 복도도, 엘리베이터도 비어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먼저 알았다. 오늘은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걸. 며느리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범했다. 이상할 정도로 평범했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평범한 목소리를 낸다. 호텔에 있어. 그 한 문장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명절날 호텔. 나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다. 명절날, 호텔. 두 단어는 같은 문장에 있을 수 없는 단어였다. 우리 별거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느낌이 들었다. 아니, 시간이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시간에서 잠깐 밀려난 느낌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분노도, 충격도, 슬픔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감정이 늦게 도착하고 있었다. 내가 막았어. 오늘 여기까지 데려왔어. 내가 돌려보냈어. 그 순간 CCTV 속 코드가 떠올랐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가던 사람,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이 며느리였다. 왜? 나는 그 한 단어만 말했다. 왜? 엄마가 알면 무너질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감정이 도착했다. 분노였다. 내가 뭐가 무너져? 왜 나를 빼고 결정해? 왜 나한테 숨겨? 왜 나만 모르게 해?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했다. 나 비 생겼어. 그 순간 내 마음이 멈췄다. 보증 섰어. 다 무너졌어. 그 이후의 말들은 잘 들리지 않았다. 반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명절이 무서웠대. 숨긴 게 들킬까봐. 웃어야 할까봐. 나는 식탁을 바라봤다.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장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집이 편하지 않은 집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식탁을 치우지 않았다. 치울 수 없었다. 밤은 길었다. 집은 조용했다. 아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식탁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밤새 한 가지 질문만 반복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 집이
오기 힘든 집이 되었을까? 잠들지 못한 밤, 돌아온 기억들. 그날 밤은 시간이 앞으로 가지 않았다. 시계는 움직였지만 밤은 멈춰 있었다. 아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식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이 식어 있었다. 기름이 굳어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 따뜻했던 음식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몇 년이 식어버린 건 아닐까? 나는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기억은 밤이 깊어지면 찾아온다. 낮에는 바빠서 떠올리지 못했던 것들이 밤에는 조용히 문을 두드린다. 젊었을 때의 내가 떠올랐다. 처음 명절을 맞던 해. 낯선 집, 낯선 부엌, 낯선 냄새,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역할, 며느리.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언제 웃어야 하는지 몰랐다. 언제 앉아야 하는지 몰랐다. 언제 쉬어도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계속 서 있었다. 누가 앉으라고 말해줄 때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서 있었다. 명절 하루가 끝날 때까지. 나는 그때 생각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싫어했던 것을 그대로 닮아간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게 된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좋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나는 계속 기억을 떠올렸다. 명절이 끝난 뒤 혼자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 웃고 있었지만 지쳐 있었던 얼굴, 그 얼굴을 보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던 밤, 그 얼굴이 며느리 얼굴과 겹쳐졌다. 나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문 앞에서 돌아간 이유를, 차 안에서 울고 있었던 이유를, 이 집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 불편했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식탁을 바라봤다. 이 식탁은 누군가를 위한 식탁이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을 위한 식탁이었을까? 밤이 깊어졌다. 아들은 어느 순간 소파에 기대 잠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밤이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아침이 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들을 깨웠다. 오늘 며느리 보러 가자. 다시 만나는 사람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밤을 새운 사람에게 아침 공기는 늘 낯설다. 세상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여행 가방을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행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왔다. 창가 쪽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손은 가만히 모아져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 많이 봤던 모습이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이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된 말이었다. 나도 수없이 했던 말이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명절 싫어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놀란 표정이었다. 아마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며느리였거든. 명절 전날 밤마다 잠 못 자고 준비했어. 웃어야 했고, 괜찮은 척해야 했고, 힘들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어.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막혔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겨우 말을 이었다. 근데 나도 똑같이 했더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알았다. 이건 사과를 기다리는 눈물이라는 걸.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말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좋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 그 차이를 이제 알았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다. 말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물은 나를 향한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참아온 시간의 눈물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부터 명절 없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얼굴이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명절 없다. 대신 가족 살리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친척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왜 안 오냐? 어디냐? 무슨 일이냐? 나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가득 차 있던 식탁 사진. 그리고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은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였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 다시 가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돌아오는 거다. 명절날 아무도 오지 않았던 집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돌아올 집이 되었다.